안녕하세요. 다낭 여행 저희는 24년 7월 10일 저녁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7월 15일 새벽 12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낭 여행의 총 경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다낭 여행을 왜 가게 되었냐, 쇼핑을 보는데 다낭 여행이 항공, 숙박, 관광, 가이드 뭐 다 패키지로 1인당 50만원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너무 저렴해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예약을 해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된 그 쇼핑 장소에 가서 또 안 사면 눈치를 준대요. 그래서 꼭 하나씩은 다 사야 되나 봐요. 근데 저희는 어디 가서 그런 거 안 사거든요, 잘. 그래서 이거 말고 자유여행으로 알아보자.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막 검색을 했죠. 검색을 했는데 KK데이라는 사이트에서 비슷한 거 50% 특가를 하는 거예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 1인이 18만 9천원, 2인이 왕복 37만 8천원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항공권만 구매하면 이제 반은 한 거예요. 그 다음 숙박을 찾아봐야겠죠. 저희가 가는 그 기간이 불꽃축제 기간이에요. 결승전이 있는 그런 주라서 다 비싼 거예요. 저희도 이제 노보텔 불꽃축제 이왕 가는 거 불꽃축제 보자. 그리고 노보텔 따로 노보텔은 뭐 벌써 다 예약이 꽉 찼고, 그리고 뭐 힐튼도 알아봤는데 내일 예약해야지 했더니 솔드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숙소가 힐튼 숙박을 잡지 못했고 베이캐피탈 거기를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베이캐피탈 4박 해서 40만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주위에 편의점이 없어요. 그게 진짜 좀 불편한 거? 편의점 하나만 있으면 딱 좋은데 시설도 괜찮고 한강도 가깝고 불꽃축제 갈 때도 그냥 걸어서 가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걸어서 오니까 또 좋고 한데 단점, 편의점이 없다. 그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살라호텔을 예약을 했죠. 살라호텔은 처음에는 예약을 안 했다가 12시 30분 비행기니까 뭐 마사지 샵에 캐리어를 맡기든 호텔에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서 공항을 가든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편하게 가자. 미키비치 해변에서 놀 계획이었거든요. 거기서 또 바다도 조금 들어가 보고 분위기 좋은 곳 가서 칵테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뭐 바다에 발도 못 담그고 음료는 마셨지만 분위기는 솔직히 안 나고 하루 망했습니다. 미케비치 간 날 그 하루는 솔직히 망한 날이었어요. 비가 와서 계획이 다 틀어진 날, 망한 날. 살라호텔에 뭐 0.5박이라고 하지만 1박을 다 숙소 예약을 한 거니까 1박에 66,000원. 그래서 총 46만 6천원 숙박비가 들었죠. 근데 이 살라호텔은 10시에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얼리 체크아웃을 할 테니 얼리 체크인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얼리 체크인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방은 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살라호텔이 평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저희 방만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급하게 숙소를 해주시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곳은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희만 조금 운이 나빴다. 하지만 그 루프탑 가서 또 마음이 풀렸다. 밤 야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식대 킴 레스토랑에 2번을 갔어요. 그 베이캐피탈 옆에 있는 뭐 로컬 레스토랑인데 로컬이라고 해도 고급진 로컬? 그래서 한국어 메뉴판도 없어요. 다른 곳에 가면 다 한국어 메뉴판이 있는데 여기는 한국어 메뉴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손님들도 많으시고 베이캐피탈 숙소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어쨌든 거기서 먹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맛있고 가장 좋은 거는 편안한 분위기, 안정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시푸드 롤? 그거는 다른 데와 달라요. 약간
상큼한 과일 소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 다음에 냅누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맥주에 라임을 넣어서 주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고. 첫 번째는 시푸드 스프링 롤, 타이거 새우 카레, 볶음밥, 오징어 양념구이, 타이거 맥주 3개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3만원.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불꽃축제 가기 전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쌀국수 하나, 그리고 냅누이 하나, 맥주 2개 해서 12,000원. 맥주 2개 하고 망고 주스도 테이크아웃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12,000원. 저렴하죠. 그리고 목식당, 여기는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미리 예약하고 가지 않으면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에어컨 있는 방으로 가려면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에어컨 없는 야외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목식당은 크레이피쉬, 맛조개 공심채 볶음, 파기름 가리비구이, 마늘버터새우, 타이거 맥주 하나, 소주 하나, 그렇게 해서 8만원. 그리고 안토이는 제일 처음 갔는데 거기 반새우, 마늘버터새우, 곱창쌀국수, 타이거 맥주 2개 해서 27,000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토이가 가장 제 입에는 맞았어요. 제이비님은 물어보나 마나 목식당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안토이가 제 입에 가장 맞았어요. 제 취향에 맞는 음식이 안토이. 톰드에 갔죠. 블랙페퍼, 코코넛 크레이피쉬 해서 43,000원. 그 힐튼 코스 요리, 불꽃축제 간다고 코스 요리를 예약을 했잖아요. 이 코스 요리 예약도 사연이 있어요. 노보텔 숙소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숙소를 예약하지 못하고 노보텔 그 제일 꼭대기에 레스토랑인가 있어요. 거길 예약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뭐 앞에 37명이 있다나 27명이 있다나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죠. 비자 카드가 있으시면 비자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게 있대요. 이 비자 컨시어지 서비스가 뭐냐면 저희는 영어가 좀 짧거든요. 리스닝 스피킹 잘 안 돼요. 단어 겨우 하나 알아듣고 그걸로 때려 맞춰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알거나 아니면 이제 팝하고 번역기 사용하고 하는데 저희 같이 영어를 조금 잘 못하는 여행자를 위한 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면 번역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던가 하면 돼요. 근데 꼭 전화 예약만 받는 곳이 있어요. 전화로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신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예약을 대신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이 비자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힐튼 호텔 그 레스토랑을 예약하려고 처음에는 해서 의뢰를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약은 되는데 디파짓이 50%예요. 그럼 50%도 뭐 하면 돼요. 결제를 하면 되죠. 50%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카드 정보와 여권 정보를 메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론 뭐 힐튼이 뭐 이상한 데는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 뭐 알아주는 그런 호텔이지만 그래도 내 개인 그런 정보를 그 메일로 보낸다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이비님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돌고 돌아서 힐튼 코스 요리를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이 코스 요리를 갔는데 계산을 벌써 100% 다 했어요. 계산은 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계속 와서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와인은 뭐 무슨 와인이고 뭐 와인이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대충 뭐 이건 뭐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오케이 했는데 뭐 물은 뭐 먹을 거냐고 해가지고 어떤 물을 골랐더니 나갈 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계산 다 했다. 우리 계산 다 됐다. 했더니 물값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13,000원인가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3만원 많은 비싼 물이긴 했어요. 이 물이나 저 물이나 비싼 물이나 싼 물이나 뭐 별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얼마나 좋아서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를 못해서 비싼 물을 먹었다는. 힐튼 코스에서는 20만원, 2인 20만원, 그리고 물 13,000원, 213,000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먹으려면 1인당 2-30만원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테마이산. 여기는 독박 투어 프로그램에 가서 유명해진 곳이에요. 그래서 뭐 장동민 뭐 무슨 사인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TV에 계속 그걸 틀어놓더라고요. 테마인산 와서 먹는 그 장면을. 테마인산 거기서는 공심채 볶음, 마늘버터 전복, 파기름 가리비구이, 해산물 볶음면, 누엉맘 오징어 튀김, 타이거 맥주 2잔 이렇게 해서 44,000원. 제가 사이트에는 33,000원 이렇게 잘못 계산해서 올렸더라고요. 44,000원이에요. 베이캐피탈 룸서비스 햄버거 맥주 28,000원. 그 다음에 살라호텔 그 루프탑에서 시푸드롤 맥주 한 4병 이렇게 시켜서 2만원. 그리고 커피 바나일에서 뭐 스타벅스, 그 다음에 뭐 만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만원. 그다음에 바나일 망고 맥주가 1000ml가 8,000원. 콩카페 아메리카노하고 코코넛 커피 4,500원. 그 호이안에서 맥주 먹었어요. 그 2층에서 6,000원. 그다음에 호이안 루프탑 커피에서 4,000원. 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총 식대와 커피는 52만 9,500원. 바나일 입장료가 있는데 바나일 입장료는 96,600원인데 저희는 쿨룩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쿠폰 적용을 해서 2인에 82,000원. 그리고 바나일까지는 뭐 그랩 잡기가 어렵다 그런 말도 있고 외지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는 쿨룩에서 픽업 드랍 서비스 미리 신청해서 3만원. 그리고 마사지는 베이캐피탈 그 호텔 투숙객에게 30% DC가 된다고 해서 베이캐피탈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9만원. 알라만다 마사지 샵은 다낭 도깨비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20% 할인받아서 11만원. 근데 알라만다는 2시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숨스파는 살라호텔 맞은편 쪽 로컬 마사지 샵인데 너무 시원했어요. 뭐 오일하고 스톤하고 타일을 섞어 놓은 듯한 뭐 지압점 같은 것도 막 눌러주고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마사지실 안이 알라만다나 호텔 베이캐피탈 호텔 마사지실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다. 가운이 없어서 조금 당황했다. 마사지 샵 중에서는 시원한 거는 숨스파가 시원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알라만다가 그러니까 야외도 좋고 마사지 실도 좋고 너무 대접받는다는 그 느낌? 여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데 좋아할 거예요. 전 좋았어요. 알라만다가. 물론 숨스파가 마사지는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알라만다 가는 게 한 번은 알라만다 갔으면 좋겠어요. 좋았거든요. 그랩은 공항에서 신안까지는 5,000원, 시내 왔다 갔다는 1,000원에서 3,000원. 그리고 그 공항에서 시내 들어오는데 통행료가 뭐 만원에서 13,000원 하니까 뭐 5,6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고, 저희는 그랩 비용은 총 36,760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원배하고 소원배가 8,000원, 초가 1,500원 해서 호이안 소원배 초 해서 9,500원. 그 다음에 주차비가 있어요. 그 공항 주차비는 1일에 9,000원, 5일을 주차했거든요. 그래서 45,000원. 그리고 발렛비가 2만원이 있는데 저희는 신한카드 발렛 지원카드가 있어서 발렛비는 들지 않았어요. 이심은 공항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미리 구매를 했어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한 개 8,570원, 2개 17,140원 해서 미리 핸드폰에 다 설치를 하고 비활성화 상태로 비행기 타고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활성화로 바꿔서 바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뭐 그랩 부르고 뭐 했죠. 전체 다 해서 총 금액이 183만 3,9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낭은 가족끼리 가기 참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음식도 입에 다 맞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도 다 맞고, 가성비가 아무리 다낭이 뭐 어떤 분들은 다낭이 그렇게 생각보다 싸지 않아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가서 돈 쓰는데 부담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에 비해서
저는 저렴하다고 느꼈어요. 한 반 정도는 저렴하다. 깨끗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저는 베트남은 그렇게 화려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푸꾸옥을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는 좀 섬이고 시골스럽고 이랬는데 다낭은 확실히 부산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화려해요. 너무 좋았어요. 총 경비 제가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느 곳을 갈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